네, 이번 시간에는 가족생활 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족생활 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생활 주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생활 주기의 개념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실제 가족복지 현장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족 연구를 하실 때 굉장히 어떤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족생활 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가족생활 주기는 각 단계별로 발달 과업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족생활 주기의 단계별로 발달 과업이 어떻게 다르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정의 내려볼 부분은 이제 가족생활 주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주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가족생활 주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부부가 결혼해서 사망할 때까지 가족이 겪게 되는 주요한 경험을 단계적으로 학자들이 설정해 놓은 그러한 이제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가족생활 주기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생활 주기라고 하면 이제 성인 남녀의 결혼으로 보통 이제 형성이 된 가족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서 가족이 확대가 되죠. 가족이 확대되었다가 자녀가 독립하게 되면 이제 다시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자녀의 출산과 분과로 축소가 되고 부부가 노후 생활을 거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한 가족 생활의 연속적인 과정을 그리는 것이 이제 가족 생활 주기 혹은 가족 주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주기에 따라서 가족의 기능이라든지 또 가족 간의 관계, 상호작용, 역할 등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바뀌는 역할이라든지 상호작용 그리고 가족 내 인간관계와 가족 형태가 이제 가족 주기별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생활 주기 안에서 이제 전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요. 가족생활 주기의 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 주기에 각 단계가 있는데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전이 혹은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 성장에 따른 어떤 발달적 변화라든지 아니면 부부의 은퇴나 사망 같은 것이 전이의 한 예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족은 특히 전환기에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더 많은 문제를 겪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응상의 문제를 이 전이기에 많이 겪게 되고 이 적응상의 위기는 이제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아가서는 부부 문제나 가족 문제에 굉장히 큰 어떤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응상의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하게 되면 즉 가족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이 단계에서는 역할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가족 내에 특히 이제 긴장감이 높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족원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전이 단계의 가족은 그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능력이 혹시 부족하거나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이제 여러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전 단계의 과업들이 해결되지 않은 그러니까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전이기에 현명하게 극복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또 이제 건강한 이 가족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달 과업, 가족 주기별로 또 이제 발달 과업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달 과업은 이제 꼭 가족의 발달 과업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인간의 발달 과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해가는 단계마다 획득해야 되는 어떤 행동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개념을 가족에게도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제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발달 과업과 마찬가지로 가족도 각 가족생활 주기 단계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어떤 과업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족 주기별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단계별 발달 과업은 반드시 그 시기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제 결정적 시기가 있죠. 그래서 뭐 자녀 양육을 해야 된다 하면은 그 자녀가 막 성장할 그 시기에 그것을 수행해야지, 자녀가 이미 다 성장을 했을 때 자녀 양육이나 훈육을 수행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계별 발달 과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제 그 시기, 결정적인 시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과업을 가족이 단계적으로 잘 수행을 하게 되면 가족들은 안정되고 충족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가족은 역기능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문제점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발달 과업이라는 것은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달성이 되면 만족을 가져오고 어떤 이후에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될 수가 있지만, 실패하게 되면 가족 발달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후의 발달 과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발달 단계뿐만이 아니고 가족 구성원들 각자의 발달 과업도 각 단계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이제 해야 하는 어떤 가족의 발달 과업 존재하지만, 개인의 발달 과업도 그 시기에 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구성원의 역할은 다른 구성원의 역할과 반드시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구성원의 역할 변화는 다른 구성원의 역할 변화를 가져오는 이제 그러한 어떤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족생활 주기의 개념과 전이, 그리고 발달 과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가족생활 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 복지 현장에서나 아니면 가족 연구를 하실 때, 또 가족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고요. 또 실제로 가족생활 주기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시면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나 아니면 공부를 하실 때, 연구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 가족생활 주기가 갖고 있는 유용성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생활 주기는 가족 형성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가족생활을 전 생애적인 관점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게 이제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 생애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신혼기, 가족 형성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의 한 가족의 그 평생의 그 어떤 시간적인 추이를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각 발달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과업이라든지 문제점, 그리고 강점들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생활 주기는 가족생활을 예측하게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계획적인 가족생활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각 가족 발달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어떤 과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생활을 시간 차원에서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가족생활 주기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복지 현장에서 가족들을 도울 때 그 가족이 어느 발달 단계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아시게 되면 그 가족의 부부관계라든지 부모자녀 관계, 가족 문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특정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가족 기능을 평가하고
개입 계획을 세우기 위한 효과적인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 또 이제 가족생활 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 연구를 내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혼 만족도가 가족생활 주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부부의 결혼 만족도 연구를 내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이 가족생활 주기라든지 가족 발달 단계의 개념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생활 주기에 따른 어떤 부부 역할의 동등성 변화라든지 아니면 부부 지위의 변화가 어떻게 주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느냐, 부부 지위가 신혼기 때하고 또 중년기 때하고 노년기 때 어느 때 부부 지위가 가장 평등할까, 이제 그러한 연구도 가족생활 주기의 이론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가족생활 주기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실제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생활 주기별로, 가족생활 주기 단계별로 이제 발달 가업이라는 것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각 가족생활 주기별로 어떻게 과업이 다르게 제시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생활 주기의 단계를 어떻게 그렇다면 구분 지을까 하는 것은 이제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첫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가족생활 주기는 이제 듀발의 가족생활 주기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신혼기를 그 가족생활 주기의 첫 단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기 때 그렇다면 그 도달해야 할 그 발달 가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펴보았더니, 결혼한 부부만의 가족은 이제 신혼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역할과 책임관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두 부부가 수행해야 할 어떤 중요한 발달 과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제 신혼기 때 역할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역할 중에 이제 추가되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남편과 아내 역할이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는 새로운 역할을 획득하게 되고, 그에 따른 기대에 따라서 이제 부응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역할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할과 책임관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족스러운 소득과 지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또 이 단계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효율적인 이제 대화 체계,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지금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막 시작한 신혼부부인데, 효율적인 어떤 대화 체계를 수립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할 것이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친인척과 원만한 관계를 수립하는 것. 그래서 물론 이제 두 부부가 서로 이제 며느리나 사위라는 이제 역할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각자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친인척과 원만한 관계를 수립하는 것도 또 중요하고, 또 각자의 원가족으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가족으로부터 심리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하고, 또 독신일 때의 생활 습관도 변화시키는 이제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부부라면 임신과 부모됨에 대한 적응, 그리고 준비 같은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외에 우리가 신혼기 때 달성해야 할 발달 가업 등을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까지 살아온 20년 이상, 30년 이상 살아온 서로의 어떤 다른 가치관이라든지 생활 방식, 습관 등을 조절을 하는 것도 이 시기에 어떤 그 채워야 할 그 발달 가업, 수행해야 할 발달 가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나에서 우리의 생활로 이제는 이제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서로 다른 어떤 종교적, 계층적, 그 어떤 교육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또 이 시기에 어떤 생각해야 할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일의 분담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계획도 이제 몇 명 가질 것인지, 또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이제 그러한 문제들도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만족스러운 소득과 지출체계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도 신혼기 때 어떤 그 달성해야 할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신혼기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 출산 및 자녀 영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 자녀 출산 및 자녀 영아기는 이제 자녀 출산 이의 가족이고, 자녀의 연령으로 치자면 0에서 30개월 정도의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영아기 자녀의 부모 역할을 어떻게 두 부부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책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가사의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가사 분담의 재조정이 특히 필요하게 되죠. 가사와 양육의 분담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반드시 부부간에 재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 방식도 결정을 해야겠죠.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아이를 그 대리 양육자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대리 양육자를 구할 것인가, 가족 외부로부터 이제 협조를 얻어서 자녀를 맡길 것인가, 대리 양육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떤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 유지하는 거. 자, 많은 변화가 이제 자녀를 출산함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부부관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부 만족도를 낮추는 그러한 요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출산, 자녀의 출산이라는 것이 부부에게 굉장히 뭐 행복한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연구를 보면 자녀 출산기 대부분 부부 만족도가 낮춰지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제 그 시기로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부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면 부족이라든지 변화된 스트레스나 어떤 생활 양식, 급격하게 변화된 그 생활 양식으로 인해서 두 부부가 힘들어하고, 또 산후 우울증, 그리고 부부가 공유하는 시간이 감소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부부 만족도를 낮추는 이제 그러한 요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기에 만족스러운 부부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가 그 발달 과업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족의 규모가 커지고, 또 새로운 역할이, 그러니까 부모 역할이죠. 부모 역할이 부가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두 부부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친족 관계가 3세대로 확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녀가 출산하게 되면 가족의 시간 사용 패턴이라든지 소비 생활 패턴, 뭐 식생활,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나 잠자는 양태까지도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가족 생활의 초점이 부부관계에서 부모-자녀 관계로 옮겨지게 되고, 생활의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역할이라는 것이 새롭게 중요하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부모됨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제 두 부부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단계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발달 과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도 또 성공적으로 그 발달 과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출산 및 자녀 영아기에 수행해야 할 발달 과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자녀 유아기입니다. 자녀 유아기의 가족은 학령 정기 아동이 있는 가족으로 2세 반에서 6세 정도 자녀가 있는 가족을 자녀 유아기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시기에는 유아기 자녀를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발달 과업으로 제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 에너지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을 어떻게 재조정해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발달 과업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앞의 단계와 마찬가지로 만족스러운 부부관계 유지 시키는 것이 이제 발달 과업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자녀 학동기의 가족이고요. 자녀 학동기는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아이가 학교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전에 유치원을 다니거나 어린이집을 가거나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시기에 어떤 공교육에 정말 처음 이제 아이가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성취 지원이라든지 자녀의 잠재력 개발에 대한 교육적 배려 같은 것들이 어떤 추가적으로 발달 과업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정서 안정과 소속감을 갖도록 가정 안에서 이제 어떻게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역시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매 단계마다 나온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족스러운 부부관계 유지하는 거. 왜냐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부부가 그 가족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뭐 자녀 학동기든 자녀 청소년기든 유아기든 부부관계, 만족스러운 부부관계, 안정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매 발달 단계마다 포함이 되는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학교 생활이라든지 또래 관계라든지 학습에 대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시기에 부모가 어떤 달성해야 할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부모의 합의된 가치관을 갖는 것도 이 시기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자녀 학동기 다음에는 이제 자녀 청소년기의 가족인데요.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을 의미하고요. 이 자녀 청소년기 가족이 가지고 있는 발달 과업을 살펴보면 청소년 자아의 자아 정체감 형성, 진로 선택, 그리고 준비,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그리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재정 계획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재정 계획 및 실천, 그리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 유지, 중년기 준비 같은 것들이 발달 과업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자녀들은 이제 사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발달이 이제 급격하게 나타나게 되고, 자녀의 그런 이제 변화, 많은 변화를 수용을 하면서 어떻게 자녀와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발달 과업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녀 청소년기 다음에는 이제 진수기 가족인데요. 요거는 성장한 자녀가 독립하는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한 자녀와 어떻게 이제 만족스러운 부모 자녀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 자녀 관계는 분명히 청소년기 자녀나 뭐 학령기 가족의 자녀와의 관계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정말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가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독립한 자녀와 어떻게 만족스러운 부모 자녀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이 될 수 있겠고, 노년기를 대비한 이제 재정 계획, 그리고 실천, 그리고 중노년기 준비,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시기에, 진수기에 포함되는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중년기이고요. 중년기 부부, 빈둥지 가족에서 은퇴까지가 이 시기에 어떤 부부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재정비가 이제 포함이 되고, 노년기가 정말 이제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건강대책 세우기, 신체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녀 모두에게 변화와 긴장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부 입장에서는 스스로에게 닥쳐오는 중년기 위기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 과업이 될 수 있겠고, 또 조부모 역할 수행이나 노년기 준비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둥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자녀가 독립한 후에 어떤 부모가 겪게 되는 어떤 허탈감 같은 것들을 겪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는 그 중년기 부부 입장에서는 노년기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부양의 의무와 또 자녀를 결혼시키거나 독립시켜야 하는 이제 그러한 의무까지 겹치면서 이제 신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자, 중년기 다음은 이제 노년기 부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노년기 부부 가족입니다. 그래서 노화 및 은퇴에 적응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시기이고, 건강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식습관 개선이나 운동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부부관계 유지 및 개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은퇴를 하고 또 자녀도 독립을 한 후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동반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부부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지와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뭐 가족 친지는 자녀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 손자녀 조부모 관계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혹 이제 배우자가 사별했을 경우, 두 부부 중에 한 명이 이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배우자 사별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 수용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삶의 마지막 단계, 그리고 가족생활 주기의 마지막 단계가 이제 노년기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 이 부부관계나 또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친척 관계,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자원의 유용성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잘 갖춰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인의 만족감이라든지 자아통합감을 갖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혼기부터 노년기까지의 그 발달 과업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요 두 발의 발달 과업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가족생활 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족생활 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자녀의 연령을 중심으로 그 발달 단계가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녀가 있고, 그리고 부부가 전생애 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발달 과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이제 그 인지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재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가족생활 주기는 자녀가 반드시 있고, 또 부부가 전생애 동안 함께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그런 주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녀가 많은 가족이나 아니면 배우자의 사망 혹은 이혼, 재혼 같은 가족의 다양성을 포함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러한 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다른 가족들, 이혼 가족이나 재혼 가족이나 아니면 무자녀 가족이나 이제 그러한 다른 가족들의 가족생활 주기는 맞지가 않는데, 그럼 그러한 가족들을 위한 가족생활 주기는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이제 가족생활 주기의 기준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족생활 주기의 개념과 그리고 유용성, 가족생활 주기의 단계별 발달 과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